2045년이 되면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한다. Singularity is coming, 그 특이점이 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인간을 대체해요. 그래서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을 사라지게 하고 팩트는 일자리를 잃어난 겁니다. 그러면 내 일자리도 뺏기는 걸까? 인공지능이 워낙 파워풀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자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게 그럼 인공지능이란 뭐냐? 아주 간단히 정의하라 그러면 계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산 알고리즘이 워낙 발달해서 지금까지 못하던 많은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또 일부는 우리 인간이 하던 것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내 일자리도 뺏기는 걸까? 이런 이제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제대로 접근하고자 제가 이 주제를 강의로 선택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다는 사례는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온 게 대형 마트에서 인공지능 자동화가 되면 계산원들이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거는 절대 틀린 건 아니고요. 팩트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한 현상에 국한되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크게 봐서 경제 전체로 어떤 충격을 줄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인공지능을 포함한 혁신적인 기술일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우리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한 30년 전에 메인프레임보다 더 강력한 거거든요. 30년 전에 메인프레임이라 그러면 한 대 들이는데 10억 이상 들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혜택이 이루어진 거죠. 기능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가격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상대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반대는 그러면 상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가장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서비스 부분에서도 교육 부분입니다. 결국은 기계가 잘하는 부분은 기계한테 맡기고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큰 눈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 혁신의 충격과 효과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아질 거고요. 지금도 계속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신기술이 가져오는 세상은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지. 그런데 이제 너무 그런 좁은 눈으로 이걸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육은 몸으로 때워야 돼요. 기계로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교육 도구에 컴퓨터를 활용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오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은 부모와 자식, 교사와 학생,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능력을 구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학생들 머리에 구축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1초밖에 안 되는 과정이 우리 인간에게는 1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딜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동화 기계화가 잘 안 돼요. 또 기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친밀감, 또 피지컬 컨택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더 클 수도 있죠. 인간을 통해서 부모에게서 배우고 선배에게서 배우고 또는 주변에서 배운다고 하듯이 학습 과정은 기계로 딱 알고리즘으로 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동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혁신이 잘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더하기는 100년 전 더하기나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그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깨달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을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특성 때문에 혁신이 잘 안 이루어지고 혁신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과감하게 무슨 소리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고 2045년이 되면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특이점이 온다고 했고
지금까지 인간이 했던 모든 계산 과정, 생각하는 과정들을 비트 단위로 전환하는 게 현재 인공지능 혁명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반론이 뭐냐면 인간의 사고의 본질이 뭐냐? 뉴런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그 연결되는 것 사이에서의 인터랙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나타난다라고 뇌과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이거 증명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연구 단계예요. 지금 못 밝혔어요, 아직까지. 그 관계가 어떤 거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뉴런의 숫자가 대략 1000억 개쯤 된대요. 그러니까 1000억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무한대의 숫자가 되는 거죠. 이 기능을 기계가 재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저는 거기에 동조를 해요. 인간이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은 기계적으로 인풋 아웃풋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어가 들어오면 그 단어를 가지고 내가 상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가끔씩 저녁 식사에 김치 부침개가 나오는데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거든요. 기계는 절대 그걸 보고 그 이름은 말할지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을 이해를 못할 거라고요. 그거를 유추를 못한다고요. 기계는 상상과 유추를 못해,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인간처럼 사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갔을 때도 충분히 인간이 한 것과 같은 퍼포먼스를,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둘이 지금 막 싸우는데 초기에는 그런 낙관파가 우세를 했는데 지금은 반대파들이 훨씬 더 우세해요. 긴 이야기를 짧게 그냥 거두절미해서 이야기하자면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넘어왔는데 그 산업화 사회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중산층이 두터워져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기술들, 특히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이런 기술들은 중간을 없앱니다. 윗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커지고 그래서 중간이 사라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불평등이 커지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하는 문제하고 동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원격 의료가 들어오면 그동안 의료 혜택을 못 받았던 계층까지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원격 의료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독점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이라든가 또는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 독점할 수 있는 우려도 생깁니다.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규제할 것이냐, 자율정책을 내놨을 때 생기는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서 행인을 치었을 때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 행인을 치는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 다 돼야 되는데 순전히 자율주행 기능으로만 한정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 세계 고속도로에 무인 자동차를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정책의 영역인데 기술 발전을 우리가 무조건 두려워하고 저지하는 게 상책이 아니고 우리 휴먼 프렌들리, 인간 친화적으로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윤리적인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인간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인간과 공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 그런 부분들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고, 이러한 거는 지금 막 이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중간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향유하려면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고요. 그게 기본소득 논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신기술 영역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고 부가가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파이가 커지면 우리가 그걸 활용할 재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형태가 기본소득이 될 수 있는 거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전체를 파이를 키우면서 그런 부작용을 완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요. 어쨌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는 여유와 재원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간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돼요.